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지난 1월 6일 연방의사당 습격 사태 하루 만에 숨진 경찰관의 사인이 자연사로 나타나 향후 공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어 소형 헬리콥터가 화성에서 첫 비행한 소식, 그리고 올해 전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지수가 크게 악화됐다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이 보고서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의사당 습격 사태 하루 만에 숨진 경찰관의 사인이 자연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 다음 날 숨진 의회 경찰국 소속 브라이언 시크닉 경관의 사인이 자연사로 판정이 됐습니다. 워싱턴 DC 의료당국이 이런 결론을 내린 사실을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뒤에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를 했는데 향후 관련 공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우선 의사당 습격 사건 어떤 일이었는지 좀 되짚어보죠. 지난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을 해서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회의 중이던 의원들이 대피한 가운데 5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됐는데 숨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브라이언 시크닉 경관이었습니다. 시크닉 경관은 사건 당시 난입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다음 날 숨을 거뒀습니다. 네, 이 시크닉 경관은 그러니까 습격자들을 막는 임무에 투입이 됐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크닉 경관이 숨을 거둔 뒤에 순직 처리가 됐고 지난 2월 의사당에서 시신을 안치하고 영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여러 민주당, 공화당 주요 지도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자연사로 판명이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 사인은 뭔가요? 뇌졸중이 직접 사인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의사당 습격 다음 날인 1월 7일 시크닉 경관이 2차례 뇌졸중 증상을 보인 뒤 자연사했다 이렇게 수사당국이 밝혔는데 뇌졸중 발생 이유는 동맥의 혈전 생성, 즉 이게 피가 굳는 현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크닉 경관이 이전에 뇌졸중 지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의사당 습격 사건과 시크닉 경관의 사망이 무관하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시크닉 경관이 사건 당시 이 습격자가 뿌린 화학무기, 이 분무기, 스프레이에 이상 반응을 겪지는 않았고 외상과 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당국이 밝혔는데 그런 상황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의사당 습격 사건 아직 수사 중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려진 판정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시크닉 경관을 공격한 사람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을 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실현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봅니다. 조지 타니오스와 줄리언 카터 등 2명이 이 관련 사건으로 지금 입건이 된 상태인데 시크닉 경관 등 의회 경찰국 소속 3명의 경관을 공격한 사실이 동영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 스프레이를 뿌린 행동도 파악이 됐는데 야생동물에게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 이 스프레이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됐습니다. 네. 자, 이 의사당 습격 사건 올해 초 미국 정가의 큰 쟁점이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가 됐었죠. 트위터 등을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워싱턴 DC로 모이라 하고 사건 당일에도 집회에 나와서 독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퇴임 후 내란 선동 혐의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을 했고 최종 기각됐죠.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비행체가 우주 공간에서 역사적인 비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나사의 소형 헬리콥터 인제뉴티가 19일 화성 상공을 비행을 했습니다. 동력 비행체가 지구 외의 행성에서 비행한 것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번 화성에서의 비행은 지난 1903년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호크 모래 언덕에서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에 성공한 순간과 맞먹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비행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알아보죠. 네, 인제뉴티의 첫 비행 달라스 시간으로 19일 오전 2시 30분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에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가
인제니티가 보내는 정보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비행 성공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시험 비행은 약 30초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무게가 1.8kg 정도에 불과한 소형 헬리콥터인 인제니티는 초속 1m의 속력으로 약 3m 정도까지 상승을 해 제자리에서 정지 비행을 하고 안전하게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 소형 헬리콥터의 이름이 인제니티인데 어떻게 화성에 가게 된 건가요? 나사의 로버, 즉 탐사용 무인 자동차인 퍼서비어런스에 실려서 화성에 갔습니다. 나사가 작년 7월 말 플로리다에서 이 퍼서비언스를 쏘아 올렸고 지난 2월에는 화성 표면에 도착을 했는데 앞서 이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표면에 착륙 후 위험 감지 카메라를 통해 화성의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제니티도 비행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지상 임무는 퍼서비어런스 그리고 상공에서는 인제니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예, 이 화성에서는 비행하는 게 무척 어렵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화성은 대기 밀도가 지구의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중력도 지구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공기의 힘을 활용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사는 약 8,500만 달러 정도를 들여서 대기가 희박한 화성에서 날 수 있는 비행체 특별 제작에 들어갔고 그래서 탄생한 게 독창성이란 뜻을 가진 인제니티입니다. 인제니티 같은 경우는 원래 약 일주일 전에 시험 비행을 하려고 했지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견돼서 한 차례 연기가 됐었습니다. 네, 자, 이 인제니티의 성공 여부에 과학계에서 크게 관심을 보였었죠. 그렇습니다. 나사는 인제니티가 위험성은 높지만 그만큼 그 보상도 큰 프로젝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인류의 첫 도전이었지만 결국 화성에서 동력 비행이 가능한지를 증명해 보였다는 의미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인제니티의 비행 성공으로 앞으로 이 화성 탐사 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인제니티의 도움으로 우주인들이 더 위험하고 어려운 탐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다른 화상 탐사에도 상당한 또 획기적인 하나의 발자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인제니티 시험 비행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번 한 번으로 끝인 건가요? 아닙니다. 나사는 5월 초까지 시험 비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퍼서비어런스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과거 해양 생물의 흔적을 찾기 위한 토양, 암석 샘플 채취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올해 전 세계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가 나왔네요.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 RSF가 지난 20일 2021 세계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130개국 이상에서 언론 자유가 완전 억압 또는 부분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국경 없는 기자회는 매년 언론 자유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매년 순위를 매기는데요. 조사는 전 세계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언론의 독립성과 또 당국의 검열과 규제, 법적 장치, 언론 환경 등을 종합해서 평가를 합니다. 네, 올해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나라는 어딘가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어 핀란드가 2위, 스웨덴, 덴마크, 코스타리카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다음 6위가 네덜란드, 7위가 이 카리브해 섬나라 자메이카가 차지했고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위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몇 위를 차지한 건가요? 44위입니다. 아, 지난해는 미국이 45위였는데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그 밖에도 독일이 13위, 프랑스가 34위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3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시아권 나라들 성적은 어떤가요? 중국은 180개 가운데 177위로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한국은 42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67위로 이 동북아 주요 3개국 중에서는 한국의 성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42위였습니다. 반면 북한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179위인데요. 오랜 기간 전제주의적 통치를 하면서 뉴스와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북한에선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진단을 했습니다. 네,
또 지금 군사 정권의 유혈 탄압으로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미얀마. 미얀마는 140일을 기록했습니다. 언론사 폐쇄와 검열, 언론인 체포 등 과거 미얀마 군사정부가 자행했던 관행들이 다시 또 살아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언론 자유 지수가 꼴찌인 나라는 어딘가요? 아프리카 소국 에리트리아가 180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예. 에리트리아는 20년 전에 구속한 언론인 11명에 대해서 여전히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이 언론 자유 지수가 좀 악화했다고 하는데 그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가장 큰 요인으로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꼽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많은 나라들이 언론인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보도를 막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관련된 취재 통제를 강화했고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또 이집트는 보건부가 제공한 것 외에는 코로나 관련 통계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고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발표한 언론인들 또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란은 언론 자유 지수가 174위, 이집트는 166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